계속해서 주간 포항 브리핑입니다. 경북 도민일보 이상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으로 전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99명이 발생했습니다. 네. 감염 경로는 지역 발생이 360명, 해외 유입이 39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내려온 곳은 77일 만입니다. 경북의 경우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명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로 영천 2명, 포항, 구미 각각 1명입니다. 경북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해외 유입을 제외하고 4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월요일인 걸 감안해도 300명대라니 참 반가운데요. 계속 이렇게 줄어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 접종이 한창인데 이 포항에서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잇따라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포항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맞고 3명이 사망한 사례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네. 사망자 1명은 80대, 2명은 60대입니다. 2명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고 1명은 화이자를 맞았습니다. 숨진 이들은 모두 평소에 심장질환,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과 사망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연관성 여부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요즘 백신 접종률이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도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고 포항시도 마찬가지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포항 지역 백신 1차 접종률은 어제 기준으로 60.1%이고 2차 접종률은 15.8%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상자의 60%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접종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들이 모두 기소됐다면서요? 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주 목요일 포항 여중생 조건 만남 폭행 사건 가해 혐의자 7명을 전원 기소했습니다. 여중생 3명과 남성 가담자 3명은 구속 기소, 별건 범죄로 소년원에 위탁 중인 여중생 1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공동공갈, 중간금, 공동상해, 보복상해, 특수상해, 강요행위 등 청소년 성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검찰의 수사 결과는 기존에 알려진 대로 피해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행이 있었던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이유가 성매매 강요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검찰 수사에서도 기존에 알려진 대로 폭행의 강도는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소를 옮겨가며 피해 여중생을 수시로 구타했고 막대기까지 사용해 상해를 가했습니다. 네. 심지어 담뱃불로 피해 여중생을 지지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후 검찰은 2개 팀을 투입해 정밀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매매를 강요한 이유가 오토바이 수리비가 원인이었다고요? 네, 가해 혐의자 중 배달업을 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이 오토바이 수리비를 언급해 가해 혐의자들이 뭉쳤고 피해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검찰은 추가 범행도 밝혀냈습니다. 이들 중 한 남성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남학생 2명을 컨테이너에 가두고 폭행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파악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또 피해 여중생 폭행 당시에는 강제추행이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은 가해 혐의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대체로 범죄 행위를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들의 재판이 곧 시작되겠네요. 그리고 경찰은 이번에 기소된 가해자들의 조건 만남 사건과 관련해서 성매수자들도 쫓고 있다면서요. 네, 이들이 과거부터 조건 만남을 해왔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이 성매수자 수사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성매수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경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또래들의 집단 폭행도 문제지만 미성년 대상 성매수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성매수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 최근 전국 택배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 이 포항 지역 택배 노조도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고요. 네,
전국특별노조 대구 경북 지부는 지난주 수요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단체 협약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네. 이들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택배 분류 작업은 택배기사 업무가 아니니 빨리 분리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2월 택배노조, 택배사,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문을 통해 장시간 노동의 원인인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 업무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택배기사들은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가 이렇게 합의해놓고 분류 작업을 미루더니 현재는 이를 1년 뒤에 이행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택배 분류 작업 분리가 가장 핵심이네요. 이 작업이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요? 네, 택배기사들은 택배 배달 전 택배 분류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분류 작업을 하고 나서 택배 배달을 하니까 노동시간이 많다는 겁니다. 노조는 택배기사들은 기본적으로 6일간 일하는데 하루 평균 12시간을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과로가 누적돼 쓰러지는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입니다. 노조는 최근 경주에서도 택배기사 한 명이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졌다가 의식을 찾았지만 아직까지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 무기한 배송 업무 거부에 들어갔는데 포항 등 경북과 대구 지역에 택배 대란이 일어날까요? 네, 택배 대란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북과 대구에는 총 2천여 명의 택배 기사가 있고 이 중 600여 명이 노조에 속해 있습니다. 노조에 속한 이들만 배송 거부에 들어갔고 나머지 기사분들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택배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택배 기사들과 택배사, 우정사업본부가 좋은 해결 방안을 찾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포항과 울릉 항로에 투입될 대형 쾌속 여객선이 오는 10월부터 건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네, 몇 년 전 포항과 울릉을 오고 가던 선플라워호가 설령 말기로 운항이 중단됐었는데요. 네. 이 여객선 후속으로 다닐 여객선이 오는 10월 건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항 울릉 항로 대형 여객선 사업자인 대저건설이 대형 여객선을 건조할 해외 업체들 등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오는 10월쯤에 계약을 맺고 여객선 건조에 들어갈 것이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대저건설에 따르면 이 여객선은 같은 형태의 선체 두 개를 갑판 위에서 결합한 쌍동 여객선으로 2200톤급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네. 정원은 932명이고 최고 시속은 77km로 계획했습니다. 대저건설 계획대로 사업이 흘러가면 오는 2023년 취항할 수 있습니다. 네. 대저건설 측은 예상 건조비는 550원가량을 예상하고 있고 차량은 실을 수 없지만 화물 30톤가량은 실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현재 포항과 울릉을 오고 가는 대형 여객선이 없는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도민일보 이상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